이해운 후보자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게 의혹이 계속 납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이번에는 이제 아들 엄마 찬스 그러니까 예전에 참 논란이 말이 많았던 인턴 관련해서 이것을 뭐 입시라든가 뭐 어디에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료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건데 예. 8일을 했더라고요. 8일. 예, 8일간에서 인턴 증명서를 받아서 그걸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제출을 한 걸로 보여요. 예.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포함이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 측에서는 입학 전형 서류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이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예. 근데 의원실에서 8일 인턴하고 그에 대한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죠. 그 엄마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동료 의원실에 가서 8일 동안만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건데 그래서 저게 뭐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엄마 찬스를 활용한 스펙 쌓기 아니냐. 예. 특히 이제 조국 이 대표 사태 이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또 하나 불거진 데다가 지금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직원과의 전화 통화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갑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녀와 관련된 이런저런 소소한 일들을 보좌관들로 하여금 지시해서 하도록 했다라는 예. 의혹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들들이 과거에 좀 어린 시절부터 뭐 대부업체의 채권을 구매해가지고 뭐 대부업체의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수익을 올렸다. 예. 그리고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한 뭐 6년 사이에 100억 넘게 재산이 늘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비상장사의 주식입니다. 그 재산이. 그러네요. 근데 예. 그게 이제 자녀들까지 다 그 주식을 갖고 있어서 예. 정확하게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예. 이제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글쎄 뭐 산 넘어 산이라 할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 진영에 있던 분을 저렇게 모셔서 이제 요직에 기용하고 그럼으로써 통합 허용 그리고 운동량을 넓게 쓰고자 하는 그런 인사의 방향이나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고 야심찬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검증이 굉장히 충분치 않았고 예. 그 후과가 아마 이제 청문 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청문회 곧 열리게 될 텐데 청문회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인사청문회 통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여론 그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론. 이해운 후보자 이 재산 관련한 의혹 한번 들여다보고 좀 바꾸고 이렇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산이 많은 거는 뭐 문제 안 되는데 셋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직이라고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다. 김글씨 이게 뭘 어떻게 쌓았는지 그거를 일단 봐야 되겠지만 국민적인 노토피에 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 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 돈이 많은 걸 가지고 탓할 수는 예. 없습니다만 자녀들 특히 세 번째 삼남은 지금 미성년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억이 넘는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 증여세를 제대로 여기 납부를 했는지, 예. 그다음에 재산의 이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이나 무슨 탈법은 없었는지 이런 건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지금 잡고 있는데 그 날짜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가 보기에 느낌상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기를 쓰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타를 할 거고 예.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 기를 쓰고 방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그런가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인사청문회 가서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고 갑질 특권 그다음에 재산 형성의 어떤 탈법 불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정치하는 정치인들인데 예. 생중계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나서가지고 자기가 실드 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부 악성입니다. 악성. 예. 그러니까 불법 여부, 그다음에 사법 처리 가능성 여부는 차치 하더라도 너무 국민 감정상 악질적인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생경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인터넷에 고함 치르면서 폭언을 퍼부었던 그 육성 녹취록을 들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기획예산처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프린터기를 고치라고 보좌관을 집에 보냈을 때 저는 가장 기이한 장면이 그 보좌관이 그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 프린터기를 고치러 집으로 간 것도 이상하지만 집으로 갔는데 배우자는 사람은 헤드폰 끼고 피아노 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기이한 장면 아닙니까?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 여부는 차치하고 국민적인 감정상 저는 이 감정의 선을 굉장히 훨씬 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면 청문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운 후보라면 잘못된 부분, 저희가 그동안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자기가 잘 맞추겠다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 뭐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박홍근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옹호 안 할 거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정청래 대표처럼 일단 청문회에서 이해운 후보자의 직접적인 소명과 해명을 들어보자는 겁니까? 네, 당의 대부분의 분위기는 제가 더구나 지금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운 후보자하고는 과거에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또 국회 예산결산 특위의 예산 소위원으로도 같이 접촉이 일을 해봤습니다. 많으셨겠네요. 그래서 예. 그분이 이 예산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긴 하지만은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로서도 매우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인턴 그 스펙 문제는 제가 좀 직접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당시에 그 국회의원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알다시피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또 입시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본인도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실이 보좌관들도 20, 30대로 구성됐대요. 그 의원 자체가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청년 정치를 되게 표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젊은 어떤 문화 이런 의정 활동을 좀 추진하면서 당시에 이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잠깐 와서 업무를 참관하는 그래서 오는 것도 막지 않고 그리고 잠깐 업무 참관하고 난 거에 대해서 기록용을 떼주면서도 거기에 다들 경력증명서에도 참관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한번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그건 이 막말 문제는 국민정서에 참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본인은 지금 뭐 거기서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얼마만큼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재산이 증식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 어느 때나 우리가 국무위원들 후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그동안 검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당연히 벼르고 있을 테고 저희들도 무조건 여당이라고 해서 옹호하지만 않겠다, 두둔하지만 않겠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희는 살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벌써 지금 4번, 5번 이상 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천을 이제 받았던 분인데 갑자기 귤이 이 강을 건너니까 탱자가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분들을 그동안 공천하면서 제대로 좀 검증을 하셨나 하는 생각도 한편은 들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여당의 제안, 우리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분인 만큼 철저히 국회에서 우리의 책무인 검증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뒷부분죠. 권 의원님. 뒷부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 뒷부분만 얘기하세요. 앞에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사실은 박수 못 받아요. 아니 맞아요. 우리 당에서 소초갑에서 노른자이죠. 그냥 공천만 되면 되는 데서 3번이나 공천 받아서 3선했어요. 물론 우리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성의 문제라든지 갑질 의혹의 문제나 재산 증여 문제를 검증해서 탈락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탈락을 못 시켰어요. 근데 총선에서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법적 권능을 가지고 자료를 동원해서 수사하듯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선 공천은 이게 최종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선거에 나가면은 또 다른 검증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장관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지금 국가기관이 나서서 검증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우리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검증에 좀 부실을 했구나라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이미 저는 국민의 심판대에서는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임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국민의 검증돼서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봐요. 왜 이걸 가지고 자진 사퇴냐 아니면은 또 철회냐를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청문회까지 끌고 가서 우리 국민들 연초부터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 사실은 저는 인터넷에 대해서 그 폭언, 막말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아마 그걸 듣는 우리 국민들은 전율을 느끼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재산도 너무 많아요. 그 정도면 장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지금 미성년자한테도 10몇억 재산을 증여했는데 얘가 지금 무슨 돈으로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는 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연초에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또 임명권자인 그래도 임명권자가 무지개 이 내각을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영입한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나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자식들 아끼면요. 자식들 이름 다 공개되고 할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는 사퇴하는 게 그를 위해서도 나는 좋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청문회 전까지 자진 사퇴 가능성은 일단 없는 거죠? 뭐 현재 대통령실이나 또 우리 당 지도부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는 대통령의 인사의 그 취지가 우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 통합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역량 중심 이런 걸 좀 판단하고 포용적으로 한 이제 인사의 그 취지를 우리는 충분히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부실했던지 아니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새롭게 뭐 제기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우리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그러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또 국민 여론조사가 악화됐기 때문에 먼저 결정 내려라라기보다는 우리가 국민을 대해서 철저하게 묻겠다.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엄호는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당도 이제 철저하게 예, 보겠다는 박홍근 거죠. 의원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여당이지만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가장 원칙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그 인사청문회 날짜도 아직 안 잡혔죠. 제가 기재인데 지금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빠르면 12, 13일 정도의 의결을 하고 계획서를 그리고 나면 19일이나 20일 정도의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하지 계속 마세요. 의혹이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될지 여론의 흐름을 보는 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인사청문회까지 안 가도록 하세요. 인사청문회 보고 있는 국민들 괴롭지. 알겠습니다.